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담백한 맛이 일품인 뿔소라는 6월까지가 제철이라고 하는데요. 뿔소라에는 미네랄과 비타민, 타우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간 기능 개선과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DHA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두뇌 활동을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뿔소라는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어서 몸이 찬 사람이 먹으면 복통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경매라고 하면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낯선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경매 사이트를 선보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테크의 새로운 돌파구로 미술품 재테크, 즉 예술 작품에 투자를 하는 아트테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예술품 경매를 부유층만 누릴 수 있는 예술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로 정착하고 있다는데요. 게다가 일반 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물건들이 경매에 속속 나오고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예술품 경매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전시장. 이곳은 1999년에 설립된 취미 예술품 전문 경매회사에서 운영하는 경매물품 전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취미 예술품 전문 경매회사로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는 고서적과 고미술품은 물론 우리네 삶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근현대사, 생활사 자료들까지 월 평균 4만 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새로운 상품인 소비재로서의 공산품을 상품화하는 것이 아닌 감상품으로서의 취미 예술품을 거래하는 전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고서적과 고미술품은 물론 희소 가치가 높아 재평가되고 있는 근현대 문학작품과 교과서, 만화책, 그리고 수집의 역사가 깊은 화폐와 우표 등 소중한 삶의 흔적이 묻어있는 물건들과 최근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받고 있는 고전왕구와 피규어, LP 음반까지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까지는 취미로 수집생활을 하는 경우 휴일을 이용해서 장거리 이동하면서 수많은 골동품점이나 고서적점을 방문하는 게 보통의 수집 방법이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취미 예술품은 또 모두가 하나뿐인 물품들이기 때문에 공산품과 달리 상대적으로 다양한 물품을 한 번에 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루는 감상품들은 본질적으로 가격이 없기 때문에 수집가들은 부족한 시간을 쪼개가면서 좀 더 많은 골동품점 내지는 고서적점을 찾아 더 저렴한 가격의 물품을 찾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수집가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물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고 가격도 비교해 볼 수 있는 플랫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 가입을 하면 누구나 물건을 경매로 사고 팔 수 있다는데요. 판매자는 물품에 맞는 카테고리 설정과 입찰 단위, 마감 시간까지 설정해 경매 물품을 등록할 수 있고요. 구매자는 본인의 한도 내에서 마감 시간 전까지 입찰을 하여 원하는 물품을 낙찰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사이트에서 낙찰받은 물품은 결제와 함께 판매자가 배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저희 회사의 안전거래 시스템을 통해서 구매자가 원하는 물품을 배송받은 후에 비로소 판매자에게 물품 대금이 전달되기 때문에 안전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번 전시장에는 1914년 신문관에서 간행한 육전소설과
1948년 정음사에서 발행한 윤동주 시인의 유고집 초판본 등 근현대문학을 비롯하여 고서와 고문서, 서화를 전시해 많은 사람이 경매 물품을 보러 왔다고 하는데요. 2달에 한 번씩 열리는 이 경매장에 저는 사전에 와서 미리 한번 둘러봐서 제가 필요한 물품, 필요한 게 있으면 사전에 좀 예약을 하고 갑니다. 근데 이 열리게 되면 전국에서 많은 이런 것들이 모이고 또 제가 필요한 거는 주로 미술하고 관련된 자료들인데요. 쉽게 접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대하게 되니까 굉장히 기다려주고 와서 꼼꼼하게 자료를 대하고 있습니다. 진귀한 경매 출품작들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어 수집가를 비롯한 많은 사람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온라인 경매에 내놓을 물품을 전시장에서 미리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서적과 고미술품 등 프리미엄 경매 같은 경우 경매 방식이 온라인일 뿐 여전히 오프라인 경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프리미엄 경매에서 다루는 작품들은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작품의 상태, 진위 확인 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전시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가의 상품만 취급했던 경매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는데요. 이제는 미술품뿐만 아니라 소장 가치가 높은 골동품이나 서적 등 다양한 물품을 온라인 경매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경매해보는 건 어떨까요? 암은 초기에 발견할수록 완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암은 증상이 발견됐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후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요즘 인스턴트 식품이나 기름진 음식을 접하기 쉬워지면서 서구화된 식습관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이로 인해 다양한 신체적 문제가 발생하여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삶을 위협하는 질환들은 우리의 생활 습관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 없겠죠? 초기에 증상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도 어려운 암은 지속적으로 현대인들의 사망 원인 1위로 꼽혀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위암과 대장암은 한국인에게 취약해 갈수록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위암이란 위에 생기는 암을 두루 이루는 말입니다. 위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암은 위선암이며 이 외에도 드물게는 위의 림프 조직에서 발생하는 림프종, 위의 간질세포에서 발생하는 간질성 종양, 그리고 비상피성 조직에서 유래하는 육종, 호르몬을 분비하는 신경내분비암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장암이란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말하고 발생 위치에 따라서 결장에 생기면 결장암, 직장에 생기면 직장암이라고 하며 이를 통칭하여서 대장암 또는 결장 직장암이라고 합니다. 위암, 대장암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악화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데요. 특히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같은 일상적인 증상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만으로 건강의 이상을 눈치채기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통해 위암과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진행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의 경우 없는 사람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확률로 위암이 발생할 수가 있고 짠 음식, 흡연, 그리고 가족력, 남성, 50세 이후 이러한 분들이 위암이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암 발생의 위험 요인은 식이 요인, 비만, 유전적 요인, 선종성 용종, 염증성 장질환, 신체 활동 부족, 음주 등이 있습니다. 충분한 섬유질 식사, 노동량이 많은 직업군에서
대장암의 발생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전체 대장암의 5에서 15% 정도는 유전적 소인과 관계가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는 조기암 발견을 위한 필수적인 검사라고 합니다. 국가건강검진에서는 만 40세 이상 수검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한 번 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 식도와 위, 십이지장의 이상 증세를 관찰한다는데요. 점막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 암은 물론 위궤양이나 위염,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용종을 발견하여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 50세 이상은 누구나 1년에 한 번 대장암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분변 자멸 검사를 1차로 실시한 후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대장 내시경 검사를 추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담당 의료진의 풍부한 임상 경험뿐만이 아니고 최신 내시경 장비를 사용을 해서 정밀한 검진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진행을 하면서 용종 절제술까지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면밀하게 확인을 하시고 위 대장 내시경 검사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와 대장벽은 제일 안쪽부터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암세포가 점막층 또는 점막하층 두 개의 표층에 머물러 있을 때 조기 위암, 조기 대장암이라고 한다는데요. 조기에 암을 발견하는 경우 완치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의 일부나 전체를 절제하는 외과적 수술이 필요 없이 내시경으로 암 부위만 도려내는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병변이 작은 경우에는 용종을 제거한 후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를 하고 큰 병변의 경우에는 출혈이나 천공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루 정도 금식을 권장을 합니다. 용종 절제 후에는 용종을 제거한 부위의 대장 점막이 손상이 되고 얇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점막이 재생이 되는 약 일주일 정도는 과격한 운동이나 술, 자극적인 음식 등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 위암, 대장암의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이제는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사회 인재를 공급하는 대학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21세기는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창의적 지식 기반 경제의 시대라고들 하죠. 과거부터 교육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조되어 왔으나 요즘처럼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곳이 바로 대학일 것입니다. 대학의 경쟁력이야말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관건이라는데요.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대학은 새로운 수요 창출과 미래사회 인재 양성 등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전에 위치한 한 대학교. 이곳은 창의와 개발, 봉사라는 교육 이념 아래 거점 국립대학교로서 학문 발전을 선도하고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는데요. 최근 급격한 사회 변혁에 따라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대학의 역할과 책임이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마주한 변화를 혁신의 기회로 삼기 위한 방안으로 산학협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단, 링크 3.0 사업단, 인재개발원, 창업지원단, 기술지주회사 운영을 통해 산학 공동연구, 연구성과 기술이전, 또 교원 및 학생 창업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충청권 산학연 협력 대표대학으로서의 지역사회의 산학협력 고도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추진된 1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부터 2단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이어 2022년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2028년까지 6년간 신산업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는데요. 기업이 요구하는 신기술 개발을 위해 산학 공동 연구를 지원하고 대학이 보유한 원천 기술의 기술 이전을 위해 고도화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수,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창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 기업을 지원하고 지역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공유협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진행하는 산학연 연계 교육이란 산학연 유관 주체가 직접 참여해 교육과정을 공동 설계, 운영, 관리함으로써 실질적 산학연 연계 활동의 결과가 창출되도록 운영하는 것인데요. 우리 대학교는 매년 169여개 캡스톤 디자인 종합 설계 국과목이 개설되고 3,451명의 학생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공 학생들과 팀워크를 이루고 융합적 사고와 창의 역량을 배양하는 핵심 교육과정입니다. 최근 3년간 60여 건의 학생 특허를 출원했고 창업과 기술 이전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5개 특화 분야 중심 신산업 융복합 교육과 캡스톤 디자인 기반의 실용화 성과 창출을 전략 목표로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산학연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은 학기 시작 전에 가족회사와 산업체로부터 과제를 발굴하여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학기 말에 자체 공모전으로 다양하고 실용화 가능한 우수 아이디어를 기업에 제안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학생들과 같이 협업하여 아이디어를 내고 기업이 제안한 실무적인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해양 쓰레기 수거용 자율주행 보트인데 기획부터 구현 단계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저희 전공 지식과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때 사용자 그 검증을 위해서 실제 크기와 소재로 만들어서 한번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샘플을 만들고 있고요. 만들면서 완전히 제품화가 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보완하면서 제작을 하면 충분히 나중에는 제품화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의 창업 동아리는 기존 창업교육 중심에서 성과 중심인 실험실 창업으로 집중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창업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대표 실험실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과 발표회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곳에서는 기업 수요 기반의 기술 사업화 역량 제고를 통해 특화센터의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대형 국책과제를 수주하여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최근에는 도시와 농촌, 대학이 공존하는 우리나라 농업 농촌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합니다. 크게 보면 이제 농업 생산력을 높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율주행 농기계, 무인 농기계, 소위 말하면 농민이 하던 농업을 이제 로봇이나 농기계가 무인으로 해주는 이런 농기계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ESG 미래농업센터의 이름처럼 ESG, 즉 저희가 친환경적인 농기계를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ESG랑 가장 걸맞는 또 다른 농업 기술은 치유농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소위 말하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치유하기 위한 치유농업 기술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창조 경제가 부각되면서 산학연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앞으로는 많은 대학에서 산학연 협력을 통해 산업체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길 기대해 봅니다.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것은 노년기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치아를 상실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인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신체의 각 부위는 저마다의 기능을 담당하며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위가 없는데요. 그중 치아는 질기고 단단한 음식을 맛있게 먹고 문제없이 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저작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명확한 발음을 위해 공기를 가두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바르고 가지런한 치열은 심미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빠지거나 잇몸뼈가 가라앉아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연 치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치료가 임플란트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임플란트는 빈 공간에 인공 치아를 식립해 자연 치아가 가지고 있던 기능을 대체하는 치과 치료라고 합니다. 틀니보다 안정성이 높고 자연 치아와 씹는 힘은 비슷해 질긴 음식도 섭취할 수 있다는데요. 다만 출혈이나 통증 등 수술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임플란트 치료를 망설이는 환자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최근에는 기존 임플란트 치료의 단점을 보완한 디지털 임플란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디지털 임플란트는 3D 구강 스캐너와 3D 프린터 등 첨단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수술 정확도를 높이고 부작용은 줄인 수술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손과 눈으로만 하는 기존 임플란트 수술보다 정밀하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는 환자 치아에 딱 맞는 맞춤형 수술 유도 장치를 활용해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이렇게 경로를 안내하는 장치를 활용하여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도 부릅니다. 디지털 임플란트는 CT와 3D 구강 스캐너로 환자의 구강 상태를 파악하고 컴퓨터 분석을 통해 모의 수술을 진행하여 치료 계획을 세운 뒤 이를 바탕으로 가이드를 이용해 최소 절개 방식으로 수술하는 것이라는데요. 임플란트 수술을 원하는 모든 이에게 적합한데요. 시술 기간이 비교적 짧고 통증도 적어 전체 임플란트 환자나 고령 환자도 부담을 덜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에 취약한 당뇨병 환자나 대사성 질환 환자분들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무절개 또는 최소 절개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출혈이나 통증, 감염, 위험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또한 치과 치료에 공포증이 있는 분이나 한 번에 많은 치료를 해야 하는 고령의 환자분들의 경우 수면 마취를 통해 디지털 임플란트를 진행한다면 훨씬 더 편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가 다량 빠져서 음식 섭취도 어렵고 발음도 정확하지 못한 상태라면 사용하기 불편한 틀니보다 전체 임플란트 수술로 개선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전체 임플란트는 모든 치아를 상실하였을 경우 임플란트로 전체 치아를 회복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는데요. 틀니처럼 탈착식이 아닌 고정식으로 전체 치아를 회복하여 마치 본래의 치아처럼 식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심미적인 부분에서도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전체 임플란트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 상태의 구강을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구강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틀니처럼 뺐다 꼈다 하지 않고 자연 치아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임플란트를 치료하기 위해서 위턱과 아래턱에 최소 6개, 평균적으로 8개를 식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잇몸뼈 상태와 나이 등에 따라 임플란트 개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CT 촬영 후 컴퓨터 분석으로 정밀한 진단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는 한 번 심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임상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이 있는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데요. 이 외에도 임플란트 치과 선택 시 어떤 점을 체크해야 할까요? 임플란트를 수술 받기 전에 병원을 선택할 시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양질의 임플란트 재료를 사용하는지 여부, 그리고 수술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인지, 그리고 의료진의 변경이 많지 않고 사후 관리가 지속 가능한지 여부를 꼼꼼히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아를 상실했다면 수술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에게 면밀한 상담을 받은 후 자신에게 맞는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하는 건 어떨까요? 임플란트 수술 후에는 금연 금주가 중요합니다. 흡연과 담배는 임플란트를 실패시키는 가장 큰 2가지 요인입니다. 그리고 수술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갑자기 붓거나 뜨겁게 열감이 느껴지거나 악취가 나거나 고름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입술이나 주변 부위가 감각 저하가 생기는 경우에는 병원에 즉시 내원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거나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더라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경정청구 제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이 편리하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한데요. 국가는 일정한 돈을 국민으로부터 법에 따라 걷게 되는데 이것을 세금이라고 합니다. 세금은 나라 살림에 필요한 공동경비로 안 낸 세금, 덜 낸 세금을 잘 관리하는 것은 공동체의 영역이라는데요. 이에 반해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자신이 감당해야 할 만큼 세금을 냈는지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문제는 처음 창업을 시작한 사람이나 이제 막 사업이 성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서류 누락 등 다양한 이유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많은 사업자들이 잘못 낸 세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무사 사무소가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4명의 경정청구 전문 세무사와 직원들이 납세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회사의 세무사들은 경정청구 업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저희는 일반적인 장부 작성이나 재산제세 등의 업무도 잘하지만 수천 건의 경정청구 업무 의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쌓아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곳의 세무사들은 매년 변하는 세법에 대처하기 위해 자주 회의를 한다는데요. 이번에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통합고용 세액공제 항목이 신설되어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미리 준비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실제 신고기간이 다가와서 개정된 세법을 검토하면 꼼꼼하게 검토를 할 수가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고객들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대비하고 프로그램화 해놔야지 저희 또한 안심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세법이라는 것이 다른 법률과는 좀 다르게 연중에도 수시로 그 해석과 적용이 변경됩니다. 이미 환급이 종료된 저희 고객들에게도 좀 더 유리한 방법은 없는지 검토하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경정청구에 대한 의뢰가 들어올 경우 세무사들이 서류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하여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데요. 그렇다면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아주 먼 과거에 낸 세금에 대해서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상 정해져 있는 경정청구 기한은 5년입니다. 즉, 과거 5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냈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분들은 5년이 지나기 전에 그동안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반드시 검토한 후 경정청구라는 방법을 통해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세금 납부를 하다 보면 잘못 신고를 하거나 적정 세금보다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경정청구 전문 세무사를 통해 정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아 보는 건 어떨까요? 이성헌 세무사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떤 경우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지난 5년간 근로자를 기업들이 새로 채용한 경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 경우 혹은 기계장치 등을 투자한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를 다 합니다. 그래서 세액 감면과 공제를 다시 적용을 해서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경정청구 노하우가 있을까요? 있죠. 경정청구를 하려면요, 실제로 필요한 서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 납세자분들이 이것들을 모두 완벽하게 잘 갖춘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간편 인증을 통해서 사업자라면 누구나 손쉽게 인증을 통해서 그 모든 서류들을 한 번에 수취할 수 있는 게 저희의 또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실제로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세무조사나 혹은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조사라는 것이요,
법률에 정한 일정한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지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상 실제로 경정청구를 했다고 혹은 과세관청에 세금을 돌려달라고 했다고 불이익을 준다거나 하는 것은 법률상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세청 최근 조사에 따르면요,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액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 회사는 세금 감면과 공제에 특화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수십 건에 달하는 업무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엔 인원 확충에 노력을 좀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업을 하다 보면 모든 대표들 혹은 사업주분들께서 세금에 대해서 혹은 기타 여러 가지 기업 경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이런 고민거리를 한 번에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매진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자격증 취득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속기사 자격증은 취득하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많아서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속기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학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취업 적정 연령을 넘기는 사람들도 있고, 취업에 성공하고 나서도 이직이나 새로운 도전을 위해 다시 취업 준비생이 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구직자들이 취업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펙 중 하나가 자격증으로 다양한 자격증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요즘에는 학력 제한이 없고 자격증 취득만으로도 취업이 가능한 속기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속기학원을 찾는 취업준비생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속기학원. 이곳은 국가공인 1급 속기 전문 강사 2명이 직접 속기와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학원은 10년 이상의 속기 노하우를 바탕으로 속기사를 꿈꾸는 수강생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학원입니다. 속기 방법 없이 자수만 올리면 된다는 교육이 아닌 속기 메커니즘을 통한 체계적인 속기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서 제대로 된 속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1:1 맞춤 교육으로 50분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속기는 단순한 실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 교육을 숙지한 후 실무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강생의 실력과 기량이 성장할 수 있도록 수강생의 현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해답을 제시해주며 수강생이 혼자 연습을 할 때도 방치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항상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한다는데요. 기존에 공부했던 방식이랑 많이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공부했을 때 생겼던 의문점들이나 궁금증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속기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프라인 수업 외에도 온라인을 통해 본질적인 속기 실력을 늘리는 방법 등 속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는데요. 기존 운지법 같은 경우에는 누르는 방법이라고 표현하긴 애매한데, 키보드에 손을 세워서 올려놓고 손끝으로 가볍게 누른 뒤 다시 기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운지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지법은 이 속기 키보드 특성상 경직이 좀 크게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한 운지법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운지법은 손가락 앞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팔뚝무게를 이용해서 운지하는 방법을 배워서 경직이 발생할 여지를 애초에 차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팔뚝무게를 이용하는데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근육들에 대한 메커니즘을 배우고 이해하고 체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속기사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문 속기사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속기 학원을 통해 멋진 속기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조용혁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원을 창업한 계기가 뭘까요?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이 속기계의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이걸 좀 바꿔보자 하는 마음으로 학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속기 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분들이나
심지어 현직 속기사 분들마저도 빠른 속도나 오청, 통증 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현직 속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곧 돈인데 시간 투자 대비 효율이 너무 낮고, 그리고 문맥상 말이 되지 않는 오청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분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하시는 게 아닌 이상 프리랜서로 살아남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현실들을 개선시키고 많은 분들을 돕기 위해서 학원을 창업하게 됐습니다. 속기 일을 할 때 오자나 탈자 중에 어떤 걸 먼저 잡아야 할까요? 두 가지 다 잡아야 되는 게 맞겠지만 오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오타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속기사는 글자가 나왔을 때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그 감각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무시하고 단순히 이제 속도만을 따라가다 보니까 당장의 실력 향상을 볼 수 있겠지만 더 멀리 봤을 때는 결국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속도를 올리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오자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속기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속기가 잘하기만 하면 진짜 매력있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직업입니다. 단 속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속기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어렵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은 잘하기만 하면, 이 어려운 분야인데 잘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속기를 하시고 계시거나 앞으로 하실 분들, 속기사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그냥 무작정 열심히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이 고민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봄철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척추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령 환자들은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바란다면 이른 시기부터 건강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는데요. 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인체의 기둥이라 불리는 척추일 것입니다. 척추는 체중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허리를 움직일 때마다 발생하는 충격과 마찰을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체 곳곳에서 노화에 따른 변화가 일어나듯 척추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척추가 퇴화되면 각종 퇴행성 척추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발병하는 질환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흔히 협착증이라고 불리는 척추관 협착증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척추도 함께 늙어가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척추가 퇴화되면 척추 속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과 그 주변의 조직들이 두꺼워지고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압박해 허리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에 여러 복합적인 신경 증세를 일으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다양한 검사를 통해 진단을 내리게 된다는데요. 우선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퇴행성 변화와 골격, 디스크 변화가 생긴 부위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퇴행성 변화가 여러 부위에 걸쳐 있으면 심한 정도나 주병변을 감별하기 어려운데 이때 시도할 수 있는 검사가 MRI라고 합니다. MRI는 뼈와 신경, 인대, 근육, 그리고 기타 연조직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라는데요.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나이가 들어서 척추의 뼈나 연골 조직이 변형되거나 수축되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퇴행성 질환으로 당연히 고령자에게 흔하며 이 밖에도 비만이나 척추 부상, 유전적 요인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협착증 진단을 받으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심각한 힘 빠짐과 마비, 그리고 대소변 장애 같은 증상만 없다면 한방 비수술 치료를 통해 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방에서의 대표적인 척추관 협착증 치료 방법으로는 약침요법과 추나요법이 있다는데요.
그중 추나요법은 한 의사가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거나 추나 테이블 등 보조기구를 활용해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하여 인체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한방 수기요법이라고 합니다. 디스크 탈출에 의한 극심한 통증과 척추 질환 치료에 뛰어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근골격계 통증과 턱관절 장애, 두통, 소화불량 같은 내과 질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상에 맞게 정확히 적용되어야 하며 상태에 맞지 않는 과한 방법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고령층에게 흔한 척추관 협착증. 앞으로는 척추관 협착증에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진단을 통해 초기에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이건영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척추관 협착증은 보통 중년에서 노년이 될수록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세가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보행 시에 다리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를 뒤로 젖혔을 때 힘들어지고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좀 편안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또 앉아있는 게 가장 편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노년뿐만 아니라 청장년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편이고요. 협착증에 비해서 조금 증세가 좀 비교적 빨리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급성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허리를 숙이는 게 힘들어지는데 심지어 통증이 심해서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노년기에 척추관 협착증 치료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네, 중년에서 노년이 되면 허리와 다리의 근육들이 약화됩니다. 협착증 때문에 보행 시에 다리 통증이 있는데도 근육이 약해지면 점차 걷는 게 싫어집니다. 네, 그래서 외출을 하기가 싫어지고 외출을 안 하면 하체 운동량이 부족해지죠. 그러면 입맛이 떨어지고 또 식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허리와 다리의 근육이 더욱더 약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외출을 안 하고 보행을 안 하고 또 근력은 약화되고 심지어 협착증 때문에 걷는 게 힘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악순환을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노년의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가 중요한 것이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다리와 허리의 근력을 강화하고 또 틈틈이 스트레칭과 체조를 해서 척추의 근육 긴장과 피로를 적절하게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안 좋은 자세로 무거운 짐을 든다든지 또는 쪼그려 앉는 자세는 허리 척추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삼가하셔야 되고요. 또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척추에 안 좋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현주 변호사와 함께 경업금지 의무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손해배상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손해배상 영역일 텐데요. 그래서 아마도 변호사를 가장 찾기 쉬운 분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전문 분야 중에서도 특히 손해배상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경업금지 관련된 손해배상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의무란 뭔가요? 경업금지 의무란 근로자가 퇴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동종업을 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합니다. 상법 제41조에서도 정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영업 양도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조항에서는 영업 양도를 하고 난 이후에 양도인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인접 지역에서 동종업을 하지 못하고 만약에 양도인이 동종 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등에 한해서 20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을 어기게 된다면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영업 양도가 문제되는 업종이라면 모두 다 가능한데요. 실질적으로는 미용실,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업종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기본적으로는 1년에서 2년 정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약정이 유효한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 인정이 돼서 영업금지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면 근로자는 그곳에서 더 이상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의 헌법상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과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의해서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직원이 영업비밀에 접근이 가능했었는지 여부, 퇴사 경위, 전직 금지 기간이 과다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반대급부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종합하여 무효성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업금지 약정을 만약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이게 무효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을 하고 퇴사를 했는데 부득이하게 바로 근처에서 동종업을 이제 시행하셨다가 갑자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영업금지 가처분이 인용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폐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 손해가 막심합니다. 특히나 또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소송과 달리 신문기일도 1회로 종결이 되고 판결 선고도 그로부터 3주에서 4주, 그러니까 한 달 이내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럼 인용 결정을 받기 전에 어떤 점을 알아둬야 할까요? 영업양도 계약서상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업양도 계약서 상에서 시설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영업권 등 영업상의 이점에 대해서도 양도를 받았는지 여부랑, 그리고 종업원을 승계하였는지, 기존의 상호를 그대로 계속 사용하는지, 이것들이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 경업금지 그 사례 중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10년 정도 같이 일을 하시면서 경업금지 약정도 체결을 하셨는데 퇴사를 하고 나서 같은 건물 1층에 미용실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기존 원장님께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의뢰인분을 대리를 해서 방어를 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한 사례는 이제 영업 양도 사례였는데요. 그분은 이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영업 양도를 하고 나서 바로 근처에 필라테스를 차리게 되셔서 저희가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게 인용이 돼서 그분이 이제 폐업을 하고 나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두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본인만의 사건 해결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는 변호사의 역할이란 소송에서 잘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입장을 잘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만약 패소가 예상이 되거나 아니면 뭐 소송이 아니라 내용 증명으로 간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의뢰인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정현주 변호사를 만나서 참 잘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가장 보람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저희 법률사무소가 개소한 지 이제 1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의뢰인분들이 찾아주시고 많이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1년은 정말 많은 경험을 했던 값진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는 법인 전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일해서 많은 의뢰인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등산객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서 산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온 변화에 대비해서 여벌의 옷을 챙겨가는 것이 좋고요. 산에 오르기 전엔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을 풀어주고 하산할 때는 경사가 급할수록 보폭을 좁혀서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낮은 산이더라도 반드시 등산화를 착용하고 등산 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